안녕하십니까. 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더운 것과 찬 것의 적용 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운 것과 찬 것의 적용 돕기를 할 건데 우선은 보면은 조금 비틀어졌네요. 예. 더운 물 주머니를 할 때는 보통 온도가 46도에서 52도씨 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더운 물 주머니에 발치 부분에 물을 집어넣을 때는 물을 3분의 2 정도 집어넣고 그 외에는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시간은 보통 20분에서 30분간 적용하면 되고, 그리고 이게 매 2시간마다 식었을마다 갈아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점이 있는데 30에서 45분 이상 지속 시에는 통증과 나타나고 경련이라든지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충혈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혈관이 수축을 그 부분에 더물 주머니를 대고 있는 부분에 수축을 일어나서 화상이 열이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몰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상의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물 찜질은 대하에 49도에 물을 담아주시고, 그리고 더물집에 수건 같은 걸 올리기 전에 적용 부위에다가 바셀린을 바르고 적용하게 되면은 화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2, 3분마다 15분 정도 적용해 주시는 게 좋고, 적용 부위에 발적이 나타나게 되면 멈추어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조금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얼음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얼음하고 잘게 깬 얼음하고 물하고 약간의 물하고 섞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주머니에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30분 데워지고 나서 1시간 정도 휴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 온도가 주의사항에서 온도가 15도 15도 정도일 때가 가장 최고의 여름 주머니의 효과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효과를 높이겠다고 피부 온도를 15도 이하로 떨어뜨리게 되면은 역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열과 냉의 반발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하로 되게 되면 혈관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출혈을 멈추기 위해서 하는 목적에서는 아마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출혈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당선에서 멈춰시 피부 온도가 15도일 때가 가장 효과가 혈관 수축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찬물찜질 같은 경우는 얼음에다가 물에다가 대야에다 해서 찜질을 해주는 건데 찬수건을 대줌으로써 해주면 되고, 이것도 2, 3분 정도 해주시고요. 20분 이상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각장애 환자라든지 냉요법 적용하는 동안은 그런 환자들한테 이 찬물찜질을 하다가 처방이 났으면은 거기서 잘 하면서 관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감각장애이기 때문에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항상 관찰을 유효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더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더움물 주머니를 생각해 볼게요. 연료법인데 더움물 주머니는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움물 주머니를 하냐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체온 상승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통증이나 우열 상태 같은 거 근육의 경련을 덜기 위해서 하고, 대사작용이라든지 순환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더움물 주머니를 대주고, 그리고 환원 과정이라든지 부종을 건강시키기 위해서 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조직과 혈관 사이에 산소라든지 영양분이라든지 노폐물 교환을 증진하기 위해서 더움물 주머니를 대주기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용 방법에는 주전자에 46에서 52도씨의 물을 담고, 그리고 여기서 주머니를 거꾸로 들어서 물이 새지 않는지 확인하고 나서 대상자에 대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주 물을 갈아주는데 필요할 때마다 2시간마다 해주려고 했습니다. 2, 30분간.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주의사항에서 45분 이상 지속하면 열혈관 수축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아까 열냉의 반발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30분 정도가 가장 효과가 좋고요. 30에서 45분 이상 지속할 때는 이게 혈관 확장이 아니라 혈관 수축 현상이 일어나서
열이 그쪽에 그 국소 부위에 모임으로 인해서 화상 위에 이염성이 있다는 걸 꼭 알아주시고, 더물 주머니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충수 돌기염 환자라든지 맹장염이죠. 그 다음에 이염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치주염이나 화동의 지연의 경우 굶지 않게 하기 위할 때, 그 다음에 출혈 시에 피부 장애라든지 개방 상처나 순환이나 의식장애, 그 다음 감각장애 있는 환자들한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상이 생기지 않았는지 자주 관찰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가 감각장애가 있거나 피부가 얇고 쉽게 물집이 생길 수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피부 보호를 위해서 강물성 기름, 바셀린 같은 것으로 발라주거나 고운 수프와 피부 사이에 수건이나 천을 대주도록 하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음물 주머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면 체온을 하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근육 긴장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고, 통증의 완화라든지 대사활동의 감소, 염증이나 화농이나 부종을 감소하기 위해서, 또는 염작, 발이 삐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출혈 시 혈관의 수축에 도움을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주머니에 찬물을 조금 부어서 구멍이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얼음 주머니에 물을 어느 정도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얼음 조각도 약간 모난 부분을 완만하게 해서 찬물을 섞어서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얼음 주머니 공기를 가능한 최대한 빼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얼음 주머니의 차가운 표면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반드시 타월을 사용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부에 압박감을 느끼지 않게 데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얼음 주머니 사용 금지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이 있냐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는 환자라든지 외상으로 조직이 파괴된 자라든지 빈혈 환자라든지 소아나 노인 환자, 개방 상처 있는 환자들은 얼음 주머니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얼음 목도리가 있는데요. 이런 얼음 목도리, 아이스 칼라라고 하죠. 얼음 목도리 여기다 쓰겠습니다. 편도선, 편도선 절제술 환자들한테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통증과 출혈 예방을 위해서 편도선 절제술을 하고 나서 대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으로는 감각장애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감각장애 있는 경우 냉요법 적용하는 동안에 자를 뜨지 않고 관찰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자결감이라든지 무감각, 수포, 얼룩점이라든지 발적이나 심한 창박이 나타나면 즉시 중지하고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냉요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열램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조금 복잡하네요. 그래서 열램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더물 사용 주머니 사용 금지에 얼음 주머니 사용 금지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열램프인데, 이 열램프는 보면은 보통 열 전등,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그 부위에 건조시키는 게 좋고요. 열 전등일 경우에는 30W일 때 30cm 정도, 그리고 40에서 60W일 때 45에서 60cm 정도 거리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화상에 너무 가까우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적외선 간격은 보통 작은 적외선은 45에서 60cm 정도, 그리고 큰 적외선은 60에서 75cm 정도로 해야 되고요. 치료 시간은 보통 20분 정도가 적당하고 5분마다 불편감이라든지 화상이나 화상 같은 거 또는 발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관찰되면은 즉시 멈추고 즉시 보고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치료 부위는 우리가 회음부 열상이라든지 회음부에 치질 같은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 완화나 소염 작용을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서 다음은 배설도끼와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 도끼를 했거든요. 그래서 섭취량과 배설량, 아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섭취량과 배설량은 보통 목적이 뭘까요?
우리 몸의 수분과 섭취 배설을 균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잘 먹고 잘 싸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것처럼 섭취량과 배설량 적당히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선 섭취량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섭취량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구라고 하고 입으로 그 외에 들어가는 것을 비경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에 들어오는 모든 수분, 물이라든지 아니면 우유, 주스, 음료수, 아이스크림이나 젤라틴, 수프나 유동식 같은 것들은 다 경구로 포함되고요. 비경구일 때는 수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혈 같은 거 있죠. 혈액, 그 다음에 이간 영양이나 관장액. 이런 관장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장을 실시할 때 뭐 1000cc든 50cc든 관장액을 항문으로 집어넣었을 때 그러고 나서 그 대변하고 같이 섞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 우리가 들어간 만큼 나오지 않을 때 우리 몸에 머물고 있다는 거 있을 때는 이것도 섭취량으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관장액도 되는 거고요. 배설량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걸로 수분 같은 걸 표현하는 건데 소변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흡인이라고 해가지고 석션이라든지 비위관에서 흡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말하고요. 그 다음 상처 배액에서 드레싱 같은 거에서 나오는 거라 아니면 출혈 그 다음에 토물 같은 거 토할 때 그 다음 복강의 천자액이나 흉광의 천자액 같은 거 심한 발한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섭취량과 배설량을 매 근무시마다 8시간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교대이죠.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상교대마다 8시간마다 매 측정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해서 그 배설량, 섭취량과 배설량 IU 판에다가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24시간의 총량은 밤번 간호사가 의무 기록지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8시간마다 기록한 것을 토탈로 총량 기록해서 총량을 기록해서 의무 기록지에 간호 기록지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IU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보통 병원 같은 데서는 수분량과 섭취량이 필요한 경우는 보통 수술을 할 때 금식 상태로 정맥 주입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금식하고 있는데 금식 상태라고 하더라도 뭔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수분을 섭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맥을 주입하게 되는데 이때 정맥의 주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하기 위해서 IU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MPO 상태이거나 MPO 상태에서 IV 주입할 때 이런 경우에도 필요하고 유치 도뇨관이라든지 흡인 시 비위관이나 배액을 달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IU 얼마만큼 나오는지 흡인되는지 유치 도뇨관에서 소변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IU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뇌합 하강제나 강신제, 뇌합 하강제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뇌합 하강제는 보통 마니톨이라고 있습니다. 마니톨이나 글리세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뇌압을 낮추기 위해서 이뇨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IU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강신제. 강신제 뭐가 있죠 우리? 디곡신이죠. 디곡신을 투여할 때 우리 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여하기 전에 맥박수를 꼭 측정을 한 다음에 돼야 되고 그리고 디곡신을 주는 디곡신 같은 거는 처방이 날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수치가 뭐 50회 이하이거나 아니면 56회 이하이거나 60회 이하일 때 그럴 때에는 약을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처방을 확인할 때 디곡신 같은 거 약물은 맥박수와 관련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디곡신 같은 경우도 우리 몸 안에 소듐 있죠. NA를 NA를 흡수를 방해해서 이뇨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곡신 같은 약물을 할 때도 우리도 항상 IU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배뇨량을 증가하는 약품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라식스입니다. 라식스는 이뇨제의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고 그래서 이런 약물을 사용할 때는 항상 우리가 IU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토라든지 설사 같은 수분 정체로 인해서 수분 제한한 경우에도 아이유가 필요하고, 발열이 너무 심하거나 부종이 심한 경우에도 아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상처 배액이 있거나 있는 환자들한테는 아이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아이유가 필요하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아까 더운 것과 찬 것에 적용되기 위해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 시 배설량에 포함하는 것은, 배설량이니까 아웃풋이네요. 그죠? 그래서 수혈 같은 경우는 섭취량이 포함되죠. 비관 흡인액, 이거 아웃풋이네요. 복막 투석 주입액, 네, 이것도 섭취량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유동식이나 물 같은 것은 다 섭취량이 포함하고 있고, 비관 흡인액 같은 것이 배설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섭취량과 배설량 확인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수술전이 아니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유치관 탑유전, 이거보다는 물리치료 치료 후, 뇌압 하강제 투여 후, 복부 초음파 검사 후, 어떤 것이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까? 그렇죠. 뇌압 하강제 아까 뭐가 있었죠? 마니톨이나 글리세롤 같은 것을 약물을 투여하고 나서는 아이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뇌압을 하강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뇌압을 하강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뇌척수액을 밑으로 소변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압 하강제, 이게 꼭 답인 것 같고요. 냉요법으로 아이스칼라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냉요법으로 아이스칼라를, 이게 어떤 경우였죠 아까? 편도선 절제술, 편도선 절제술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통증과 그 다음에 출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증과 글씨를 너무 못 쓰네요. 네. 출혈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더물 주머니, 여기 타박상을 입었거나 관절이 삐었을 때 부종을 예방하기 위한 처치는 어떤 것이 있죠? 찬물찜질 정도가 좋겠습니다. 찬물찜질. 그 다음에 더물 주머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워놓고 공기를 뺀다. 아니죠. 눕혀놓고 나서 공기가 잘 빠지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의 온도는 46에서 52도이다. 맞죠? 이거. 그리고 물을 4분의 3 이상 채운다. 물을 채우는 경우는 더물 주머니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발치에 놓는 경우는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발치에 놓는 경우는 우리가 3분의 2 정도를 해주고, 그 외에 적용할 때는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물을 채운다고 했습니다. 물 주머니를 직접 피부에 대어준다. 아니죠. 더운 물이든 찬물이든 더운 물 주머니를 댈 때는 더운 물 주머니에 수건을 먼저 대고 뭔가 씌우고 나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1시간 정도 적용한다. 다 틀렸죠? 더운 물 주머니 같은 경우는 2-30분간 적용해주고, 그리고 2시간마다 갈아주도록 하고, 더운 물 찜질 같은 경우는 아까 2-3분마다 15분 정도 적용하는 게 좋고요. 얼음물 주머니 같은 경우는 30분 데워주고 나서 1시간 정도 휴식하는 게 좋고, 그리고 찬물 찜질 같은 거는 2-3분마다 20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2번이네요. 네, 여기까지 오늘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외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